남들과 다른 한 끗 차이로 아이들의 실력을 쑥 키워올릴 수 있는 생명과학 강사 박선영입니다. 저는 지금 반포구 생명과학 원투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초 서울 세화여고 생명과학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포고 그리고 서초고 통합과 파생 수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대부분 이제 이과생이면 생명과학을 선택을 할 거고, 그리고 예비고일 학생들도 생명과학 당연히 선택을 하게 될 건데, 생명과학이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이 지역의 학교들이 생명과학이라는 하나의 단원이, 하나의 과목이지만 너무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어쨌든 그 학교의 등급컷 아닐까요? 제가 오늘 등급컷 공개해 드립니다. 아시죠? 학교를 알아야 등급컷도 공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보시면 생명과학 이번 수는 선택자 수예요. 내신에서 생명과학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선택을 하지만 수능에서도 16만 명의 아이들이 선택을 해요. 보통 이제 뭐 화학이나 물리는 한 8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에 비하면 생명과학은 2배 이상이니까 많은 아이들이 선택을 하죠. 그러다 보니 내신에서도 아이들이 생명과학은 내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능까지 끌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학기 기말까지 아이들이 놓지 않고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는 생명과학은 어떻게 단원 구성이 되어 있을까? 네, 여기 보시면 5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생명과학은 암기를 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생명과학은 여러분들 우리가 뭐 새로운 개념들을 배우려면 어쨌든 기본적인 지식들은 좀 습득을 하잖아요. 사실 기본 개념은 그 정도 암기할 내용이고, 사실 자료 분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래프를 해석한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심지어 계산 문제도 많이 있어요. 일단 3단원을 보시면 막전이 근수축 계산 문제가 있죠. 생명과학이 계산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이 신경계나 질병 이 부분은 실험을 해석하고 그 실험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되고, 뭐 유전이야 뭐 가기도부터 분석해야 될 자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제가 뭐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생명과학은 뭔가 암기에 치중하는 그런 단원이 아니라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고요. 아이들 말로는 생명과학이 약간 퍼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생명과학의 3, 4단원에서 되게 그런 부분들이 또 특징들이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생명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은 3, 4단원이에요. 제가 이번 방학 때 어떤 수업 준비하고 있는지 아시죠? 네, 생명과학 3, 4단원 완성, 그리고 3, 4단원 킬러예요. 3, 4단원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중요도가 3, 4단원이 월등히 높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이번 수능 결과예요. 제가 오답률 높은 10문제까지만 꼽아봤는데 4단원이 유전이거든요. 네, 이게 생명과학 시험에서 유전 6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세워보시면 4단원 6문제가 오답률 탑10에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3단원. 그러니까 결국 3, 4단원의 중요도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 2, 5단원은 안 중요하냐? 아니요, 너무 중요해요. 좀 이따 제가 등급컷 보여드리겠지만 아이들의 점수가 등급이 0.1점 차이도 갈리는데 이 1, 2, 5단원이 왜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만 1, 2, 5단원 7주 후에 시험인데 처음 배웠어요? 제가 만들어줘요. 하지만 3, 4단원 처음 배워요, 선생님.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저는 좀 솔직한 편이라 다른 과목 좀 더 열심히 하라고 해요. 안 돼요. 이유는 뭐냐? 자, 지금 이제 세화여고에서 이제 1등급을 찍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는 되게 극성스럽고 유난스러운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걔가 저랑 유전만 몇 번 공부했나 세워봤더니 5번 했더라고요. 예비고1, 그리고 고1 올라와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리고 내신 대비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5번 했더라고요. 근데 걔가 말씀드리지만 극성스러운 애가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공부를 하고 와요. 근데 아이들이 학기 중에 가서 생명과학을 수학처럼 막 일주일에 2번씩 와가지고 4시간씩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3, 4단원에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중등과 고등의 격차가 너무나 커요. 자, 중3 때 유전 이런 거 배운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재밌죠? 애들이 흥미 느껴요.
하지만 고2 때 와서는 요런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똑같이 사람의 유전이에요. 여기 보실까요? 2번 문제예요. 애들이 2번 문제부터 이런 거 나오는데 이 문제가 지금 수능 오답률 1위였던 문제거든요. 아이들 말로는 멘탈이 털리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요. 이걸 못 풀어? 그럼 밑에 서술형도 못 풀어요. 합해서 몇 점이냐? 7.6점이에요. 7.6점 완전 앞에서 날아가면 애들이 뒷문제 제대로 풀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때 배우고 지금 이거는 고2 때 배우잖아요. 근데 고1 때 배우는 과목이 뭐예요? 통합과학이죠. 통합과학은 생명과학 1이랑 연계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생명과학 2와 더 연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 동안에 아무런 준비를 안 했어. 갭이 커? 그럼 갑자기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애들이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열심히 하고 싶어도.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생명과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3, 4단원 중요해. 갭이 너무 커? 그럼 지금 해야 될 거는 이 갭을 메꿔줘야 되는 게 1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막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교별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 이게 타 지역의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타 지역의 기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한다면 물론 제가 타 지역의 기출문제도 어떤 경향으로 나오는지 보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보통 이제 고2들이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푸는 시중 교재들의 난이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한 요 정도 돼요. 그러면 나는 한번 선행을 했어. 생명과학. 사실은 한 요 정도 공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학교 내신은 어느 정도 될까? 수능 킬러를 10이라고 본다면 대부분 높죠.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근데 그 이유는 일단 모든 학교들이, 제가 여기에 이제 4개 학교만 써놨지만 뭐 서문여나 동동여고 다 모두 다 포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형 문제들을 변형해서 내는 게 맞아요. 근데 수능형 문제들이라는 건 고3을 위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기본적인 난이도가 높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세화여고 어머니들 많이 오셨는데 세화여고 레벨 제가 12라고 써놨어요. 수능보다 더 어려워. 이유가 뭐냐? 수능에서는 20문제 중에서 킬러 문항이 한 6문제 나오잖아요. 근데 세화여고는 물론 좀 단원이 정해져 있다 뿐이지 걔네들은 다 킬러예요. 다 너무 어려워. 다 킬러 문항만 26문제씩 나와요. 아이들이 유전 같은 거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정신으로 푼 애들이 없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학교 등급거 보여드릴 건데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세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꼭 좀 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시죠? 제가 프라임간에 세화여고반 하나 더 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등급컷이에요. 반포고예요. 아시죠? 가인, 반포고는 뭐 거의 뭐 이꼴입니다, 어머니들. 네, 많은 아이들이 이제 다니는데 가인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한 160명 좀 넘는 아이들이 생명과학을 선택을 해요. 그 중에 이제 한 60명이 저랑 같이 수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전교 7등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7명이 다 있다. 뭐 이렇게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솔직하게 5명 있었어요. 5명의 아이들이 1등급이었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점수를 조금 써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높죠. 전교 7등? 자, 한번 보세요. 7등까지가 1등급인데 지금 점수차 거의 안 나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전교 10등까지는 5점 차이도 안 나요. 굉장히 촘촘해요. 아, 그러면 반포고는 뭐 집중 있으니까 시험범위 많아서 좀 쉬워서 그런가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반포고에서 수업하신 선생님 3년 되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시험 전주에 프린트를 한 장 나눠주세요. 아, 풀어봐. 굉장히 시크하게 말씀하셔서 애들 가져와. 선생님 한번 풀어보래요. 바보야. 이거 풀어보고 말고 그럴 문제가 아니야. 여기선 수능형 문제지만 킬러 문제지만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그리고 사실 너 이미 풀었어. 자, 방학 때 이미 준비시키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왜? 걔네들은 3월 되면 바로 시작이에요. 바로. 그냥 진도 범위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반포고는 빠른 진도가 맞지만 생각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겨울방학 때 학기 시작의 70%는 준비를 해야. 왜 70%는 준비를 해야 되냐? 반포고는 또 반포고만의 특색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반포고 자녀를 둔 어머니들 아실 거예요. 애들 시험 전에 뭐 붙잡고 있어요? 프린트 붙잡고 있어요. 그 프린트 구석구석에서 시험이 막 나오니까 그 2학년 가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본 개념도 없는 애한테 그 프린트 외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쵸. 미안하지만 높은 등급은 안 된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세화여고예요. 아시죠? 등급 난리 났네요. 세화여고 어떤 애들인지 아시죠? 그만 좀 해. 막 이래도 지워서 또 풀고 아이패드에 또 풀고 이런 애들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1등급 74점이에요. 이번 보세요. 2학기 중간고사 가장 최근이죠. 얘네들은요. 이번에 65점이 객관식 만점이었거든요. 평균이 27점이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사실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선생님 좀 바뀌셨거든요.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제 진짜 어려운 건 맞았거든요. 근데 이 EBS 문제들을 좀 변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제가 진짜 안 된 애들한테는 야 이거 진짜 꼭 나올 건데 너 풀이가지고 그냥 외우고 가. 그렇게 해서라도 맞췄어요. 근데 지금은 변형까지 심해. 그러니까 진짜 찐으로 풀 수 있어야지 풀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화여고는 정말 생명과학을 진짜 엄청 잘해야 돼요. 제가 단원학원데 저 1등급 웬만한 N수생보다 잘해요. 그리고 이걸 또 한 번 검증하는 게 고3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생명과학 선택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걔네들은 3월달에 시험 보잖아요. 진짜 공부를 정말 안 했어 하는 애들이 2등급에서 시작하는 거고 보통은 고3 돼서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1등급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학교에서 빡세게 시키니까. 그러니까 결국 2학년 아이들 지금 생명과학 선택을 했어. 그리고 세화여고 갈 건데 물리 선택 안 할 거야. 그럼 세 과목 선택해야 되면 생명과학 해야 되잖아요. 생명과학 해야 돼요. 생명과학을 해도 될까요가 아니라 정말 꼭 필수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화여고는. 그런데 가장 큰 이 세화여고 문제가 뭐냐?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 뭐 많이 풀면 되지. 사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뭐가 중요해요?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풀 수 있어요. 제가 좀 이 얘기는 좀 그런데 좀 저한테는 약간 좀 어쩌면 좀 약점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면 2학기 이제 중간고사 준비할 때 한 친구가 왔어요. 왔는데 방학 때 뭐 했니? 했더니 학원을 다녔대요. 근데 얘는 그 학원에서 뭔가 체계적인 준비가 아닌 그냥 고난도 문제만 드립다 풀린 거예요. 아니 사실 풀렸다기보다는 그 강사가 풀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을 하나도 몰라. 근데 본 적은 있어? 근데 문제는 자기가 못 풀어. 기본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만 접하니까 결국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는 약간 노마드처럼 이렇게 배회하다가 결국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생명과학은 포기하고 수업도 그만뒀어요. 근데 이런 얘기 사실 전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그래요. 그래서 세화여고라고 한다면 시간 투자를 해서 기본기부터 쌓아가는 게 맞아요. 서울고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교이기도 해요. 네. 서울고 이렇게 보시면 널널하네. 등급 차이 뭐 한 10점 정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서울고는 1등급과 2등급 초반이 정말 아주 촘촘해요. 저희 반 아이들의 점수만 좀 이렇게 취합을 해봐도 이번에 100점 없어서 98점이 제일 잘한 거거든요. 98점 일단 있고요. 그리고 97.6이 있고요. 그러면 97.6은 뭐냐? 등급 나누려고 선생님이 서술형에서 0.4점 깎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점수가 엄청 촘촘해서 아마도 96점과 그리고 95점과 94점과 97점 사이에는 아마도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왜 너는 1등급이고 왜 너는 2등급일까? 수능형 문제, 킬러 문제 못 풀어서 그렇지? 아니에요. 걔네들이 그거 못 풀겠어요? 다 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서울고는 진짜 이 정도까지 해야 돼? 정말 진짜 쉽게 말하면 쪼잔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 구석구석에서 문제를 내고 그걸 되게 크게 만들어요. 아이들의 등급을 가르는 되게 큰 키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서울고만의 스타일을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춘 수업을 해야 결국은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취합을 해볼게요. 자, 모든 학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3, 4등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뭔가 수능형 문제에 맞춰서 시험에 출제되는 건 맞아요. 어쨌든 학교 특색이 다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될까? 네, 당연히 개념 정리하고 수능형 문제 풀어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내신에서 나오니까요. 보이시죠? 23년 10월 16일이면 이번 2학기 중간고사예요. 근데 이 중간고사 문제가 저기 수능 문제와 사실 되게 유사하게 출제가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 유사하게 출제됐고 이 문제 제가 풀렸어요. 적중률 좋아요. 저 강사인데 저도 풀렸어요.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올 거라는 눈이 없어? 그럼 이 지역에서 강사를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그 정도의 눈은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들을 어떻게 준비시켰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화여고 그 노마드. 네. 저는 이렇게 준비를 시켜요. 자, 일단 문제를 고르죠. 문제를 풀어보고 이거는 모든 학교에서 나올 것만 같고 새로운 유형이고 되게 중요하다. 그럼 그 문제를 일단 골라서 그 문제를 풀리기 위해서 전 4단계로 준비를 시켜요. 일단 개념 정리 시키죠. 왜냐면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없으니까. 통합과학 때도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수능형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를 시켜요. 뭐 예를 들자면 여기서는 얘가 세포가 분열할 때 DNA 상대량을 숫자로 표현하는 이런 방법들을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걸 또 한 사람이었던 걸 여러 사람으로 바꿔서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숫자를 또 OX로 바꿔서 준비를 시키고 이렇게 준비를 시켜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문제를 푸는 건 너무 쉬워요, 제가. 저도 멋있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내가 푸는 거지 애들이 푸는 게 아니고 애들이 풀려면 이런 준비가 필요한데 사실 이런 준비 쉽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강의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진짜 뼈를 간다고 하죠. 제가 진짜 뼈를 갈아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풀 수 있게 준비해준 수업이 무엇일지를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수업의 그 한 끗 차이는 이런 아이들이 단계적인, 계획적인 준비로 점진적으로 스며든다는 게 저의 한 끗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학 때 이제 이런 준비를 막 시켜요. 수능 문제도 시키고 뭐 준비도 막 시킬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3월이잖아요. 3월에 어쨌든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3월에 어떻게 준비하는지 일단 저는 무조건 학교별 방구성입니다. 아시죠? 왜냐면 학교별 특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같이 준비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자, 서울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까 서울고 어떻다고 했어요? 진짜 구석에 있는 것까지 시험에 내가지고 애들 너무 힘들게 한다고 했잖아요. 자, 학교에서 이제 시험 볼 때 되면은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뭐 만약에 153초까지라고 분명히 알려줘요. 근데 애들은 시험 범위가 마음속에 어디까지냐? 152초까지. 왜냐면 153쪽은 과학상자거든요. 넌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참고로 보는 거지. 지식 쌓기 위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저 내용을 가로채우기를 만들어요. 이런 거 애들 되게 싫어할 것 같죠?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가 못하니까. 제가 시험 때 되면은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괄호책으로 다 준비시켜요. 남자애들 이런 거 너무 싫어하는데 자기는 하고 싶진 않지만 일단 해야 된다고 아니까 또 좋아하기도 해요. 선생님 이런 것까지 왜 해요? 이거 시험 범위 안 나오지 않아요? 좀 바쁜데. 아니 해봐. 그랬는데 진짜 나왔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세화여고에서 안 통하죠. 서울고니까 통하는 거예요. 자, 다음 세화여고예요. 세화여고 아까 그 10월 우리가 초에 보통 이제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이게 이제 2번 중간고사 7번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제 9월, 그러니까 10월 초에 시험 보는데 9월 보는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문제랑 그 변형이 많은 세화여고가 거의 동일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럼 10월 초에 시험인데 9월 모의고사까지 봤어야 되나? 그 같은 해년도? 당연히 봤어야지. 그거 몰랐어? 그럼 바보였던 거예요. 이거 사실 큰 변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 푸는 방법만 좀 이해하고 갔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것도 당연히 100점이 4점 정도 됐을 텐데. 되게 큰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화여고의 이런 특성을 알아야 내신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반포고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지금 고3 킬러들 문제 나와요. 막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반포고는 또 특징적으로 고위 모의고사 문제들도 사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3 모의고사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고위 문제도 풀렸어봐야 됐는데 저는 이미 풀렸죠. 제 자료집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올 거 알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렇게 보기까지 바꿔서 연습을 시켰죠.
애들이 이제 이런 거 보면 선생님 고의 문제 선생님이 그 안 나올 것 같은데 막 나왔더라고요. 아, 당연하지. 내가 지금 반포고한 몇 년인데. 애들 말로는 이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별 특징이 돼야 결국은 내신 1등급이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방학 때는 이제 좀 수능형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3월달 되면 이제 내신 대비를 시킬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반은 3, 4단원 완성, 3, 4단원이 중요해요. 3, 4단원 킬러, 이제 2개의 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3, 4단원 완성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처음 난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처음 공부한다? 난 배운 지 너무 오래됐어? 그렇다면 사실 3, 4단원 완성반을 추천을 드려요. 기본 개념부터 많이 정리해야 되고 일단 그 자료 분석하는 게 나는 좀 더딜 수 있다. 학생들마다 다르니까. 네. 그리고 나는 생명과학을 한 번은 공부를 해봤고 그리고 사실 생명과학 한 번 공부 안 해봤지만 나는 열심히 할 자신이 있고 특히 세화역 킬러반 저는 추천드려요. 그 이유가 자 보세요. 세화여고는 난이도가 12예요. 근데 내가 지금 난이도 4부터 하고 있어. 그럼 시험에 나올 난이도 12는 도대체 언제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사실 울면서 공부해야 돼요. 세화여고니까. 그래서 킬러반, 세화여고반 있어요. 프라임반. 네, 시간도 참 좋아요. 네, 그때 그 수업으로 처음 들어도 사실 저는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조금 힘들어요. 힘들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힘들어요. 자, 제 시간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완성반과 킬러반 그리고 세화여고 킬러반은 프라임반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지금 몇 개 학교밖에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여기 뭐 동덕여고나 서문여고나 서초고 어머님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끝나고 또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